안녕하세요. 양리학 교실 김승환 교수입니다. 보는 강의는 합번 TBL 수업 중 관련 치료약물 TBL 수업을 위한 사전 강의 동영상입니다. 합번 Acid Indigestion이라고도 하는 이 합번 속쓰림은 증상을 가지고 명명된 병명으로 위식도 역류증 GERD라는 병명과 많은 경우 인터체인저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언급한다면 합번을 일으키는 두 가지 주요 질환으로는 위식도 역류증과 게스트라이티스, 위염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강의 동영상에서는 합번, GERD, 게스트라이티스를 치료하기 위한 약물 요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합번에 대한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할 중요 사항 한 가지를 언급하겠습니다. 합번, 속쓰림을 호소하는 경우에 약 0.6%, 즉 1000명 중 6명은 GERD, GERD가 아닌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 허혈성 심장 질환이 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심장마비와 식도의 자각 증상은 매우 유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장과 식도가 동일한 너브 서플라이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거드가 합번의 가장 큰 원인 질환인데 거드는 간단히 설명해서 오른쪽 그림에서와 같이 하부식도 괄약근이 열려서 위산이 역류되어 식도를 자극하게 되는 타는 듯한 통증, 속쓰림을 느끼는 질환을 말합니다. 아, 거드 치료 방법을 아래와 같이 나누어 설명하기도 합니다. 생활 습관 개선과 OTC 약물 투여를 통한 non prescription therapy, 진료 후 전문 의약품을 처방하는 prescription medication, 그리고 수술적 방법이 있습니다. 당연히 본 강의는 OTC 또는 ETC, 전문 의약품 처방에 의한 약물 치료에 집중하겠습니다. 합번 GERD의 OTC 메디케이션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장관 질환 치료 약물 일반 강의 동영상에서 이미 다루었던 인트로가스트릭 애시드 T를 감소시키는 약물, 즉 엔티애시드, H2RA, PPI 등을 포함합니다. 단 국내와 국외의 OTC 약물 분류의 차이, 그리고 또 개별 동일 약물도 용량에 따른 OTC와 ETC로의 차별적 분류 등의 이유로 성분명 하나만 가지고 이 약물이 OTC인지 ETC인지를 확정 지을 수 없음을 미리 말해둡니다. 이 OTC 약물 치료의 기본은 증상이 마일드하고 빈번하지 않은 합번인 경우 이들 OTC 약물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엔티애시드, 제산제는 이전 강의에서 설명한 것처럼 위산 중화가 주요 작용 기전입니다. 단 한 가지 더, 이 제산제가 하부 식도 괄약근, lower esophageal sphincter LES 프레셔를 증가시키는 작용이 있다는 점을 추가로 언급합니다. 복용 후 합번 증상이 빠르게 완화됩니다만 식후마다 자주 복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약물의 예로서는 이미 언급한 NaHCO3 성분의 베이킹소다, 알카셀저 같은 것이 있고 CaCO3, 마그네슘 하이드록사이드, 알루미늄 하이드록사이드 등 성분의 약물이 있습니다. 게비스콘, 게비스콘도 OTC에 해당합니다.
H2RA 중 OTC 제제는 표준 처방 용량의 절반 정도의 용량으로 판매됩니다. 증상의 완화는 제산제보다 느리지만 효과는 6에서 10시간 동안 지속되는 것이 제산제보다 우월한 점입니다. OTC H2RA 용량으로는 식도염 치료 효과는 없습니다. 다음 PPI의 경우 국내에서는 OTC 판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2003년부터 오메프라졸을 풀도스로 OTC 판매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GERD의 프레스크립션 메디케이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전문의약품 처방은 OTC 약물 투여의 경우보다 증상이 빈번하거나 식도염 등의 합병증을 수반한 경우 이루어집니다. 거드 합번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은 5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여주고 있는 프로키네틱 드러그, TLASR 이니비터, H2RA, PPI, PCAT 이렇게 5가지입니다. 이 중 프로키네틱 드러그와 TLASR 이니비터를 제외한 H2RA, PPI, PCAP은 전반적인 소화기 질환 약물 동영상 강의에서 이미 설명하였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개별 약물 설명 이전에 기본적인 사실 한 가지를 먼저 언급하겠습니다. GERD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설명했듯이 하부 식도 괄약근에 결함이 수반되기 때문에 프로키네틱 드러그를 사용함으로써 GERD를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상 효과의 측면에서 역시 애시드 서프레시브 드러그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프로키네틱 에이전트부터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프로키네틱 에이전트, 프로키네틱 드러그는 소위 장운동 촉진제로서 이들 약물은 거드, 합번의 치료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장운동 촉진을 통해 증상의 개선이 가능한 많은 질환의 치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위마비, 수술 후 위배출 지연, 수술 후 장폐색, 만성 가성 장폐색, 변비 등에도 사용됩니다. 이 프로키네틱 에이전트가 거드 치료에 사용되는 주요 작용 기전은 lower esophageal sphincter pressure, 하부 식도 괄약근 압력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부 식도 괄약근 압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 각 프로키네틱 에이전트 약물군의 세부 기전 설명에 앞서서 위장 운동을 조절하는 장신경계 엔테릭 nerve 시스템의 피지올로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장이 팽창, gut distension 되면 그 압력에 의해서 EC셀, 엔테로크로마핀 셀로부터 5-HT, 즉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이 세로토닌이 5-HT1P 리셉터에 결합해 서브뮤코살 아이판 뉴론을 스티뮬레이션 하고 이후 엔테릭 뉴론이 액티베이션 되어 장 운동을 촉진하게 됩니다. 한편 아이판 뉴론의 프리시냅틱 터미널에서 5-HT4 리셉터가 스티뮬레이션 되면 아세틸콜린 CGRP의 릴리즈를 증가시켜서 리플렉스 액티비티를 상승시킵니다. 엔테릭 nerve 시스템의 피지올로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 설명하겠습니다. 모틸린이라는 프로키네틱 GI 펩타이드는 익사이테이터리 뉴런 또는 머슬셀을 직접 스티뮬레이션 하고
도파민이란 유기화합물은 위장관에서 인히비토리 뉴로트랜스미터로서 작용하여 식도와 위의 수축 강도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프로키네틱 에이전트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콜리는 미메틱 에이전트, 메토클로프라마이드 domperidone, 매크로라이드, 5-HT4 리셉터 아고니스트. 첫 번째 콜리노미메틱 에이전트로서 두 가지 약물, 메타네콜과 네오스티그민을 소개합니다. 메타네콜은 자체가 아세틸콜린과 같은 머스카리닉 아고니스트로서 머슬셀과 마이엔테릭 플렉서스 시냅스에서 머스카리닉 M3 리셉터를 스티뮬레이션하는 기전을 통해 작용하는 약물인데 멀티플 콜리너지 이펙트 때문에 플러싱, 블러드 비전, 헤데이크, 앱도미널 크램프, 빈뇨 등의 사이드 이펙트 때문에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네오스티그민은 아세틸콜린을 분해하는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지의 리버서블 이니비터로서 작용하여 게스트릭, 스몰 인테스틴, 콜로닉 엠팅을 촉진시킵니다. 프로키네틱 에이전트 두 번째로 메토클로프라마이드와 domperidon을 소개합니다. 이들은 도파민 D2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로서 작용하여 식도 연동 운동의 앰플리튜드를 증가시키고 하부 식도 괄약근 압력을 증가시키고 위 배출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콜리논 미메틱스 네오스티그민과는 달리 소장과 결장에 대한 운동성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프로키네릭 에이전트 세 번째 종류 매크로라이드입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박테리아 라이보조홈에 작용하여 단백질 합성을 저해하는 항생제로 알려져 있는데 이 부류의 에리트로마이신과 아지트로마이신은 모두 쥐아의 스무드 머슬셀의 모틸린 리셉터에 직접적으로 자극하여 장 운동을 촉진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거디의 경우는 아지트로마이신이 주로 사용되는데 이는 아지트로마이신이 게스트릭 엠팅, 하부식도 괄약근과 프락시멀 스토막 톤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프로키네틱 에이전트 마지막으로 5-HT4 리셉터 아고니스트들이 있습니다. 이에 포함되었던 시사프리드, 테가세로드는 부작용으로 시장에서 퇴출되었고 현재 모사프리드, 프로칼로프라이드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프로키네틱 에이전트에 이어 다음으로 트랜전 로월 에소파저 스핑크터 릴렉세이션 TLASR 인히비터를 설명합니다. 이전까지 설명한 프로키네틱 에이전트들은 LES, 하부 식도 괄약근 압력을 증가시키고 애시드 클리어런스, 게스트릭 엠팅을 통해 리플럭스 심텀을 개선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위식도 역류의 주요 기전으로 생각되는 TLESR, 즉 트랜전 LES 릴렉세이션, 한글로 일과성 하부 식도 괄약근 이완에는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위 내용물의 역류는 대부분 식후에 하부 식도 괄약근이 이완될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화작용과 관계없이 LES를 이완시켜 위내 공기를 배출하는 기본적 역할을 하는 이 TLESR이 거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것입니다. 이 TLESR을 억제함으로써 위식도 역류를 치료하고자 하는 인히비터로서 대표적 약물이 마클로펜이 있습니다. 마클로펜은 가바비 리셉터 아고니스트로서 골격근 경직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약물인데
가바 타입 B 리셉터가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가바 타입 B 리셉터가 TLSR에도 주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GERD 증상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졸림, 현기증, 오심, 구토 등의 CNS 관련 부작용과 또한 낮은 에피커시로 인해 실제 사용은 많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후 바클로펜에 비해 톨러러빌리티가 개선된 다른 종류의 가바 비아고니스트인 레소가베란, 아바클로펜 프로카빌 등이 개발되었으나 이들 모두 에피커시 부족으로 퇴출되었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재까지는 이론적인 베니핏과 임상 결과 사이에 불일치를 보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후 설명하는 H2RA, PPI, PCAB은 이미 위장관 질환 치료 약물 일반 강의에서 기본적인 주요 내용을 모두 설명했기 때문에 약간의 부연 설명만 하겠습니다. H2RA, PPI, PCAB 모두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이들은 산분비 억제 기전을 통해 합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PPI가 H2RA보다 더 효과적인 약물인 것은 분명하지만 Nocturnal Gastric Acid Breakthrough NAP에는 취침 전 H2RA 복용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PPI 탁월한 효과를 가지는 PPI도 리플럭스 심텀 자체 개선에는 효과적이지 못하고 산분비를 억제함으로써 합번을 치료하는 약물이 되겠습니다. PPI가 얼마나 상대적으로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결과 두 가지를 보여드립니다. 좌측은 Severe GERD 환자의 합번 심텀 개선 효과, 그리고 우측은 Ulcerative Esophagitis, 궤양성 식도염 치료 효과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보여주는 바와 같이 H2RA에 비해서 PPI가 월등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PCAB은 PPI의 단점을 대부분 해결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신약으로서 이 계열의 약물, 레바프라잔, 모노프라잔, 테고프라잔, 팩스프라잔, 리나프라잔, 소라프라잔 중 위식도 역류 질환으로 승인받은 약물은 보노, 테고, 팩스프라잔입니다. 지금까지 여기 보여주는 다양한 약물들이 합번, GERD에 사용될 수 있고 어떤 특징과 기전이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그림들을 보면서 어떤 내용이 머릿속에 떠오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합번 TBR 수업의 사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TBR 수업에서 만납시다.